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교과서, 문학교과서를 사용하시는 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배웠거든요. 문정희 씨의. 근데 교과서에 보게 되면 그 문정희 씨의 율포의 기억 그 뒤쪽에 학습 갈무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갈무리 밑에 보게 되면 참고 작품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작품들에 대한 것들을 시험으로 출제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시험을 좀 어렵게 내거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출제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한테 수업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짧게나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율포의 기억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였었냐면 율포의 기억은 바닷가에 갔던 거죠. 근데 바닷가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 혹은 바닷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꿈틀거리며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그 생명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경건함, 수고로 어떤 열심히 정말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힘든 삶, 그런 고된 삶, 이런 것들을 고된 삶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고된 삶이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고된 삶들에 대한 뭐랄까 조금 예찬 혹은 좀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요 슬프고 경건한 소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요 다음에 있는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만 보기 전에 이 박제삼이라는 작가는 한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한번 정리 좀 할까요? 박제삼은 가난과 한의 시인이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녹여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김소월도 한의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김소월은 이별로 인한 한을 노래한 사람이라면 박제삼은 어린 시절 되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난으로 인해 본인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철들었던 그 시기는 광복 이후에 전쟁으로 많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힘든 시기들을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표현해내고 싶었고 그들이 얼마나 좀 살기 힘들었던가 그들의 한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서요. 사실은 고전 시가에서 현대시로 이어질 때 한의 정서를 잇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은 고대 가요 중에서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지은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별로 인한 한을 노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고려가요 중에서 가시리라는 작품이나 혹은 서경별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의 정서를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별로 인한 한이요. 그 다음 이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아니면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현대시로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 김소월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런 흐름도를 가지고 한이라는 정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 정서는 여기서 이제 요 흐름을 잇는 이 한은 이별로 인한 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한이라는 정서는 사랑이라는 정서와 더불어서 그 안에 뭔가 좀 슬픔 혹은 원망 이런 정서들을 함께, 즉 플러스 정서와 함께 마이너스를 함께 담고 있는 우리가 복합적인 정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박제삼의 추억에서, 즉 박제삼의 한 역시도 이러한 복합적인 정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시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기가 또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정말 너무나 짜증이 나고 싫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또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정서들이 다 섞여서 어떤 한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의 정서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 나오게 되면 되게 주제는 잘 제시가 될 수밖에 주제가 시험에 잘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박재삼 시인에 대해 알아봤고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낯선 시를 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한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랬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를 아무리 봐도 보니까 나나 우리가 있나 봤더니 마침 여기 세 번째에 우리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라는 게 화자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죠? 그렇다면 우리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걸 보면 중심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 밑에 깔리는 해에다 진 어스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생어물 전이니까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건데 시험에 이런 거 출제 잘 돼요. 뭐냐면 진주장터 보이시나요? 요거는 실질적인 지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라는 건 구체적인 지명이죠. 사실성을 확보해 주기도 하고 생동감 넘치는, 쉽게 말하면 자신이 겪은 그런 경험들을 쓸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생어물전이니까 어물을 파는, 즉 쉽게 말하면 수산시장 같은 그러니까 물고기를 파는 그러한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닦아내는 해에 닿은 어스름이니까 해질녘을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해가 져가는 요 노을이 끼는 그 시점은 뭔가 즐겁거나 막 환희에 차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인생으로 따지면 좀 다 늙어가는 황혼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어물전은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뭔가 부유함의 공간은 아닌 거겠죠. 그러한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다 정도 떠올려 보시고요. 우럼매의 장사 끝에, 자, 여기서 우럼매가 우리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 바라는 눈깔들이, 눈깔도 누구 거죠? 물고기 눈깔이겠죠. 눈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빛 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은 뭐냐면 돈이겠죠. 이 돈만큼 손 안 닿는, 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선생님 아까 박재삼은 무엇의 시인이요? 한의 시인이라고 얘기했었죠. 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전이 손에 닿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은전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거는 집에 은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억 니은 상황이네요. 뭐예요? 가난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시기인가 봐요. 더군다나 현재 물고기를 팔아 나갔던 어머니가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가 팔렸다면 여기에서 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 눈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고기를 팔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럼매야 우럼매라고 얘기하네요. 다소서만 설명하기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책에 따라 설명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더불어서 또는 우는 엄마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기 제시되는 걸 보고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머니가 계신다라는 거고,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셨는데 나갔던 그 물건들,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을 다 팔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 여기 정서는 당연히 한을 쓰면 되겠네요. 주제는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머니나 혹은 우리의 가난으로 인한 주제는 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시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업을 전해서 해 다 진, 즉 하루를 다 보낸 시점에서 물고기를 다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지금 서러워하는 어머니 한이 보이시죠? 별밭은 또 그리 멀어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이 되어서 손시리게 떨고 있대요. 여러분 골방 좋나요? 골방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건 뭐죠? 굉장히 추운 그런 장소들이죠. 왜냐하면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고 또 손쉽게 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난방이 안 되는
그런 집인가 보죠. 굉장히 여전히 이 집이 가난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건 추우니까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오돌을 떨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여기까지요? 저기서 저 말하는 저 별밭이라는 건 그러면 일종의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별밭은 플러스인데 얘가 멀리 있다라는 거 보니까 현재 희망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다음 마지막 연이에요. 진주남강. 아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명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 진주남강이 맑다 해도 맑아요. 맑다라는 건 좋은 거죠.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면 가면, 즉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별빛에 정리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으로 본다면 장에 나갈 때는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별빛을 보며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침 새벽 일찍 학교 왔다가 저녁에 뭐 공부 늦게까지 학원 갔다가 공부하고 집에 가는, 혹은 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딱 이 모습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하는 거냐,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주남강이 굉장히 맑아요. 엄청나게 예쁘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에요? 신새벽과 별빛은 깜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진주남강은 어머니의 어떤 심리와 일종의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진주남강은 사실은 객관적인 상관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자의 정서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뭐 이게 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이에요. 달빛 바른 옹기전의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것이었을까? 왜 갑자기 이 그릇이라고 하는 옹기들에 반짝이는 게 있었을까요? 그 반짝이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말없이 글썽인다. 뭘 글썽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눈물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서 옹기들의 글썽이고 반짝이던 이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종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울었을걸?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그 과거의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의 자세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앞쪽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눈물은 이제 슬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어나 나갔으나 제대로 된 벌이를 하지 못했고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뭐하겠어? 그것은 전부 다 그냥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일 뿐. 그리고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아우 이걸 다 팔았어요. 우리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어쩌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또르르 눈물 흘리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것도 슬프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슬퍼요. 나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근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모습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더 슬픈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슬픔으로 인한 한을 느끼게 된다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어머니의 서러운 한을 회상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보이시죠? 시각적 이미지 전체적으로 약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빛 이런 빛바라는 은전 이런 것들, 뭐 밤빛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라고 의문형으로 끝냈죠. 근데 뭐 해요? 라고 끝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물어보면서 끝나버려요. 그 얘기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절제라고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 박제삼의 한을 상징하는 이 추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너무나 그동안 문제집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자기 걸로 꼭 만드시는, 그리고 선생님 설명해 준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히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